자, 그러면 직류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직류 전동기의 일반 특성에서 우리가 기동할 때 쓰는 가감 저항은 뭐 기동기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기동할 때 가감 저항기를 우리는 기동기라고 부른다. 자, 그다음에 자극 사이에 있는 도체에 전류가 흐를 때 힘이 작용하는 것. 프레밍의 왼손 법칙, 전동기 그죠? 프레밍의 왼손 법칙 전동기. 자, 직류 전동기 귀학 효율을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발전기가 있고요. 발전기, 그 다음에 변압기가 있습니다. 자, 얘는 출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효율이 출력을 기준으로 씁니다. 출력에서 손실을 쓰고 그 다음에 출력을 쓰고 곱하기 100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전동기 같은 경우는 입력을 기준으로 입력에서 입력 빼기 손실 이렇게 해서 교약 효율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울 때 변발하면 출출하죠. 머리 깎으면 출출하다 해서 변발 출출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전련저항 문제는 답만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최저 전련저항은 얼마인가 이렇게 했을 때 1000 더하기 전격 출력에다가 전격 전압을 하더라. 자, 요것만 한번 보고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전기자 저항이 0.2고 전류가 100이고 전압이 120일 때 분권 전동기에 발생되는 동력은 몇 킬로와트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P는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뭐 우리가 EIA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전동기에서 E는 전압 단자전압에서 IA, RA를 빼면 됩니다. 자, 그러면 E라는 게 지금 단자전압이 120V였고요. 그 다음에 IA가 지금 100입니다. 그리고 RA가 0.2죠. 그러면은 얘는 100V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100V에다가 전류 100A를 곱하면 10kW가 되겠습니다. 자, 전동기의 발생 동력 P는 역기전력에다가 전류를 곱하면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직류 전동기 출력이 50kg이고 회전수가 1800rpm이다. 토크는 얼마인가 물어봤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회전수하고 토크식을 갖다 이용하면 되는데 9.55에다가 n분의 p를 써도 되고 0.975 곱하기 n분의 p도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갖다 써보면 답은 27kg 메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값은 뉴턴 메타를 쓸 때는 9.5를 쓰고 킬로그램 메타를 쓸 때는 0.975를 쓰는데 둘의 관계는 뉴턴을 킬로그램으로 바꾸면 이게 우리가 9.8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앞에 개수가 9.5에서 0.975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9.8을 나누면. 그래서 답은 27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역기전력은 얼마인가 물어봤습니다. 자, 역기전력 E는 V-IARA죠. 자, V가 10이고, 100이고, 전류가 10이고, 전기자한장이 1옴이네요. 자, 그럼 90V. 자, 항상 전동기든 발전기든 이 그림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있고, 여기가 전기자 저항이고, 여기가 전기자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고, 전압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렇게 그리면 이제 여기 기전력이고, 여기 단자 전압이 됩니다. V가. 근데 만약에 전류의 방향을 이렇게 바꿔주면 요거는 이제 전동기가 되겠죠. 그래서 전동기 V는 뭐예요? IARA에다가 E를 다는 건데 지금 우리가 역기전력 E에 대해서 쓰는 거니까 VA 빼기 IARA가 돼가 90V가 되겠습니다. 자, 동일한 문제네요. 그죠? 단자 전압이 100V이고 전기자가 10A, 전기자 저항 1 때 역기전력을 물어봤습니다. 그죠? 그럼 역기전력 E는 전압 V-IARA입니다. 자, 그래서 I가 10A 있죠. 100V 빼기 10 곱하기 1 해서 역시 90V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 똑같은 문제인데 뭐만 달라가 회전수만 달리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이 회전수하고 지금 이 문제 구하는 거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류 발전기 전동기 종류를 물어봤습니다. 자, 계자 철심에 잔류자기가 없어도 발전하는 건 자회자다. 그죠? 자회자. 자, 그 다음에 자회자가 아니고 타회자. 자, 자회자는 뭐예요? 자회자는 분권이 있고 그 다음에 분권, 그 다음에 직권,
그다음 복권이 되겠죠. 그죠? 요것들은 이제 우리가 자여자가 되고 타여자는 외부에서 여자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잔류자의가 없어도 되고 얘들은 잔류자의가 반드시 예, 존재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전압 확립 조건이라고 얘기하죠. 전압 확립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계좌 건선이 전기자와 접속되어 있지 않다. 따로 되어 있다는 거죠. 타여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전기자의 병렬로만 접속되어 있다 그랬죠. 계좌 건선이. 자, 분권기인데 지금 요 그림이 지금 분권기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등가 회로를 그리면 요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분권기를 그릴 수 있고 여기가 전기자 저항이고요. 여기가 계좌 저항이고 여기에 계좌 전류가 흐르고 여기에 전기자 전류가 흐른다. 그러면 이때 이제 전동기 같으면 여기 V를 갖다가 걸어주면 여기에 E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죠? 역기 전력이. 자, 이런 모양으로 되는 게 우리가 분권 전동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뭐냐? 요거하고 같죠. 그래서 이게 분권 전동기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은 뭐냐고 물어봤는데 요거는 여기 지금 직렬권선하고 이제 분권에 여기는 병렬권선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죠? 나눠져 있는 거 요걸 갖다 우리는 복권 발전기라고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압 변동률이 작다. 요거는 주로 타해자나 이제 분권에 해당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전압 조정이 가능하면 전기 화학용 전원 전지의 충전용 동기기의 여자용으로 주로 쓰는 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는데 요거는 복권 발전기를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류 직권 전동기의 공급 전압의 극성을 반대로 하면 회전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 직권 전동기는 극성을 반대로 해도 회전 방향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자, 8번. 자, 무부하 시 벨트 운전하면 안 되는 거겠다. 그죠? 무부하라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직권 전동기에서는 무부하 시, 자, 대충 모양을 그리면 이런 모양이죠. 직권 전동기가. 자, 여기에 뭐 계좌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부하라는 건 여기 전류가 이렇게 안 흐르겠죠. 뭐 일로든 이렇게 안 흐릅니다. 그죠? 전류가 안 흐른다는 얘기는 우리가 자속을 발생 안 시킨다는 얘기죠. 얘가 0이 된다는 얘기니까. 자, 그러면 속도 우리가 특성은 우리가 파이분의 1로 규정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얘가 0 되면 속도는 무한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무부하 운전이나 벨트 운전 하지 마라. 벨트가 끊겼을 때 무부하가 되기 때문에 직권 전동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직권 전동기에 벨트를 끌고 운전하면 안 되는 이유는 자속이 0이 되어 가지고 속도가 무한대로 간다. 위험 속도에 간다. 정속도 전동기로 공작기계 등에 많이 사용된다. 자, 정속도 전동기 공작기계 사는 건 분권 전동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중기, 전기자동차, 전기철도 등에 많이 쓴다. 자, 요거는 토크 변화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에 쓰는 것으로서 직권 전동기가 되겠습니다. 자, 직권 전동기에 대한 특징으로 설명이 잘못된 것은 자, 보아 전류가 증가하면 속도는 감소한다. 맞겠죠? 기동 토크가 작다. 자, 요거 틀렸습니다. 그죠? 기동 토크가 큽니다. 보아 운전이나 벨트 운전 연결하여 하면 운전이 위험하다. 그 다음 계좌 건선과 전기자 건선이 직렬로 접속되어 있다. 자, 요건 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압 변동률이 마이너스로 표현되는 것. 전압 변동률이라는 거는 우리가 전격 전압에 대해서 또는 보아 전압에 대해서 무보아 전압 빼기 전격 전압을 갖다가 무보아 전압 빼기 전격 전압을 갖다가 우리가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근데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 지금 전격일 때 전압이 더 큰 거죠. 전격일 때 더 큰 걸 우리는 과복권 뭐 이렇게 부릅니다. 자, 직권 같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과복권입니다. 자, 그 다음 직류 발전기 중에 무부하 전압과 전부하 전압이 같도록 요거는 우리가 전압 변동률이 0인 거다. 그죠? 평복권이 되겠습니다. 평복권. 자, 직권하고 직권은 이거는 0보다 작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분권은 뭐 우리가 이렇게 되겠죠. 차동 복권도 이렇게 됩니다. 자, 정속도 진동기로서 공작기에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은 우리가 직류 분권 전동기다. 다음 직류 복권 발전기의 직권 계좌 건선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직권 계좌 건선은 복권에서 직권 계좌 건선은 분권 계좌 건선과 같이 철심에 설치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직류 분권 전동기 기동 방법 중 적당한 것은 자, 분권 전동기는 어떻게 기동할 것이냐 이렇게 됐습니다. 분권 전동기. 분권 전동기는 이런 모양으로 생겼죠. 역기 전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계좌 저항기의 저항값을 갖다가 여기 RF가 있고, 예. 여기 뭐 조정하는 저항이 있다 칩시다. 그죠? 이렇게 했을 때 이걸 갖다가 0으로 한다. 그 이유는 뭐예요? 처음에 자속을 갖다가 확립을 해가지고 동작을 시키기 위해서 계좌 저항기의 저항값을 0으로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너무 크면 전류가 잘 안 흐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아크 용접기는 예, 차동 복권입니다. 차동 복권 그러면 또 무슨 특성이 있습니까? 수화 특성이 있습니다. 수화 특성. 정전류 특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전류 특성. 자, 직류 발전기에서 급전선의 전압 강화 보상용으로. 자, 전압 강화를 보상하려고 하면 전격에서 우리가 전동기의 전압 변동률이 0보다 작아야 되겠죠. 즉 전격이 더 커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 전격이 더 큰 걸 골라라 이 말이니까 제일 확실한 과복권을 갖다가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속도 제어에 대해서 나오네요. 그죠? 자, 진도 전동기 속도 제어 방법만으로 구성된 것은 속도는 어떤 상수의 파이분의 V-IARA로 우리가 구성이 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는 것은 V, RA, 파이, 전압, 저항, 계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 자, 분권 전동기는 전류하고 비례하고 그 다음에 속도하고 반비례합니다. 자, 직권 전동기는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고 속도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류 직권 전동기에서 회전수를 3분의 1 줄이면 토크는 어떻게 되느냐 했습니다. 그죠? 토크는 n 제곱분의 1이죠. 회전수를 3분의 1로 줄이면 됐으니까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총 9배가 되겠습니다. 9배. 자,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에서 자속을 2배나 하면 어떻게 되느냐 물었습니다. 속도 제어에서 자속을 2배나 하면 자, 속도는 자속에 반비례하죠. 얘를 2배 하면 얘도 2배 줄어들겠죠. 이렇게. 자, 직류 전압을 직접 제어하는 방법은 뭐 초퍼 제어입니다. 초퍼 제어. 자, 직류 전동기 속도 제어 방법이 아닌 것은 자, 전압 제어, 계좌 제어, 저항 제어는 속도 제어 방법. 얘는 뭡니까? 제동 방법이죠. 제동 방법. 그죠? 제동. 자, 6번에 속도 제어가 원활하게 정토고자 토전이라고 했습니다. 토전. 그죠? 정토쿠는 전압 제어다. 토전. 자, 워드 레오나드 속도 제어는 전압 제어죠. 광범위한 속도 제어 엘리베이터에 쓰는 것은 타이자 전동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9번 문제 전기자에 가해지는 단자전압에 변화하여 속도를 자 전기자에 가해지는 단자전압을 변화해 속도를 조정하는 제어법이 아닌 것을 물어봤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전압 제어가 아닌 것은 뭐 이런 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계좌 제어는 계좌의 어떤 값을 회로에서 저항을 갖다가 조정하든지 이렇게 해서 파일을 갖다가 조정하는 거겠죠. 자, 10번에 다음 조정 방법은 무엇이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전원이 있고 이렇게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죠? 스위치가 있으면 스위치로 들어오는 전압을 갖다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럼 들어올 전압을 수시를 통해서 줬다가 뺐다가 해서 여기 평균 전압을 갖다가 주는 방법, 이게 전압 제어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직권 전동기 속도 특성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기 보면 속도하고 부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속도 변화가 제일 쉬운 게 이렇게 직, 분, 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제일 심한 게 우리가 어디에 보이나요? 자, 여기 부하 전류는 I다. 그죠? 속도는 N이고. 자, 그러면 우리가 속도하고 부하 전류하고 반비례한 놈이 직권 전동기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직권 전동기는 반비례 극선 요거밖에 없네요. 자, 12번에 전기자 전압을 전원 전압으로 일정하게 유지하고 자속 계좌를 조정한다 했다. 그죠? 계좌죠. 계좌는 정출력 제어입니다. 자, 직류 분권에서 계좌를 약하게 하면 회전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회전수는 어쨌든 자속에 반비례하죠.
계좌 전류를 줄이면 자속도 줄어들겠죠. 그러면 회전수는 증가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직류 전압 제어 방치 방법 뭐냐? 이렇게 초핑 자른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갔을 때 잘라서 우리가 평균값을 제어한다. 초포 방식. 자, 그 다음에 15번 직류 분권 전동기에서 운전 중 계좌 권선의 저항이 증가하면 회전 속도는 자 RF가 증가하면 이 전류가 감소하겠죠. 그러면 자속도 역시 감소합니다. 그러면 속도는 증가하겠죠. 자, N은 파이에 V-IA RA를 참고하시면 되겠죠. 16번 전동기 회전 방향을 바꾸는 방법 중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권선 접속을 바꾸면 됩니다. 권선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자, 그리고 17번에는 분권 전동기 회전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무엇을 하느냐. 전기자 쪽에 흐르는 전류. 권선 순서를 바꾼다는 건 전기자 전류의 방향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4번. 자, 직류 발전기를 동일 극성의 전압을 단자에 인가하여 전동기로 사용하면 동일 방향으로 회전한다. 참고로 보시고요. 전동기의 전기적 제동 방법은 역전제동, 회성제동, 그 다음 발전제동이 있습니다. 저항제동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급정지하는데 가장 좋은 거는 역제동 하죠. 역전제동, 역제동. 됐습니까? 네, 병렬 운전 조건입니다. 자, 우리가 병렬 운전할 때 우리가 복권 발전기는 뭐가 필요하다? 균합선이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1번 찍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직류 복권 발전기 병렬 운전할 때 반드시 필요한 거는 균합선. 자, 다음 중 병렬 운전 시 균합선을 설치해야 되는 직류 발전기는 복권입니다. 복권. 그 다음에 직권도 해당됩니다. 자, 직류 분권 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은 균합 모선을 작성할 것, 단자 전압이 같을 것, 극성이 같을 것, 외부 특성이 수화 특성으로 같을 것. 자, 요게 우리가 뭡니까? 병렬 운전 조건이죠. 자, 발전기 전동기 기타 사항. 발전기의 자기장이 가장 큰 것은 공극입니다. 그죠? 공극. 자, 그 다음에 발전기 건선의 층간 단락을 보호하는데 적합한 계전기는 차동 계전기. 자, 그 다음에 직류 전동기 운영 중에 기동 저항기에 정전이 되거나 전압이 저하되어 핸들 위치 등을 전압이 회복될 때까지 재개동할 수 있는 것을 무전압 계전기라고 합니다. 전련장 측정하는 거 매거게 되겠습니다. 매거. 자, 다음 권선형 저항기의 측정법인 켈빈 더블 브릿지법을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권선 저항은 켈빈 더블 브릿지로 쓴다. 접지 공사의 주된 이유는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남은 전기 기기 직류기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뒤에 있는 동기 발전기에 대해서 이론 설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